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투표가 끝난 후 출구조사 결과가 또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미국 대선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 개표 결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네. 해주실까요? 지금 각 언론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CNN의 지금 라이브로 상황판을 보면은 현재 그 선거인단 왜 이제 조기 개표 결과에서 네.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 3천만 표를 얻어서 지금 154만 명을 확보한 걸로 네. 지금 나와 있고요. 해리스가 빠르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약 2,900만 표를 얻어서 81명. 예,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네네. 해리스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득표율로 보면은 트럼프는 52.1%를 득표하고 있고 해리스는 46.6%를 득표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155명을 현재까지 확보를 했고 네. 또 해리스가 113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죠. 네네. 중요한 거는 경합주잖아요. 그렇죠. 경합주를 보면은 펜실베니아가 지금 뭐 최대 경합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다가 네. 해리스로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25% 정도 개표가 됐는데 해리스가 약 54% 정도 네. 확보한 걸로 나와 있고 트럼프는 약 41% 득표한 걸로 해서 지금 약간 뒤처져 있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지금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역시 승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쪽은 아직 개표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네. 최종 결과 나오는데 뭐 최장 한 13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앞에서 그 뭐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네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지아주가 굉장히 빨리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네. 뭐 생각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된다면 이제 애리조나주가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AP 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워낙 지금 이 대선 뭐 그다음 상하원 선거 또 뭐 그 현 지역 선거도 또 같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인구 유권자가 가장 많은 마리코파 선거구거든요. 네. 이게 거의 애리조나주 전체 유권자의 6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리코파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사전 투표를 개표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자기가 투표를 해서 단순 실수일 경우에 네. 이걸 수정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물론 단순 변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안 인정은 안 되겠죠. 되지만 네.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네. 이게 인정을 받으면은 5일 이내 오는 10일까지 이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개표를 좀 지연시키는 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편 사전 투표가 요즘에 아주 요번에 많았는데 그렇더라고요. 특히 경합주 같은 경우에 투표일 당일에야 그러니까 우편물을 개봉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스캔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네.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투표 마무리되고 출구조사 나오면 결과가 빨리 알고 싶은데 네. 어떻게 전망? 앞에서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에 보면은 해리스가 뭐 트럼프보다 이제 근소하게 앞서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죠. 특히 경합주 조사에서 보면 해리스가 4개 주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세여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 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네바다에서 우세를 보이겠지만 어쨌든 전체 득표율에서는 떨어져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출구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뭐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격차가 사실
한 3%포인트에서 5%포인트인데 이게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확실하게 어디가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간 막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해리스의 당선을 예견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걸 보면은 아주 막판에 최근 며칠 사이에 마음을 적응한 유권자들 중에서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로 좀 더 쏠려 있는 것이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지난 3일에 영국에서 나온 이제 조사 결과 여론조사 전문업체 포컬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조사 결과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조사라고 하거든요. 2016년에 모두도 영국이 EU를 탈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포컬 데이터 조사에서는 나왔어요. 브렉시트. 이게 브렉시트를 한다.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네.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정확하게 맞춘 그 모델을 이용하는데 네. 이 모델의 이제 분석 책임자가 3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가 승리 추세를 보였지만 네. 가장 마지막 분석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맞아요. 민주당 쪽이다. 네. 이렇게 예. 결론 지어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도 뭐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네. 될까요? 이제 아이오와 주의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오와 주는 중서부의 이제 농업 벨트에 속하는 주잖아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경합주가 당연히 우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네. 근데 지난 2일에 현지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7%, 트럼프가 44%로 역전을 했는데 네. 이게 왜 놀라우냐면은 이게 그동안에도 쭉 트럼프가 앞서 뭐 여러 지지율 조사에서는 앞섰는데 대선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아이오와는 백인 인구가 거의 80%거든요. 근데 이번 마지막 여론조사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 유권자, 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지지하는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무당층의 표가 막판에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 아이오와의 주 유권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다른 주에서도 막판 유권자들이 이런 경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오와 주가 일종의 이번 대선에서 블랙스완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참 변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현재도 물론 예, 해리스가 52%, 트럼프 46%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 결과도 물론 여론조사도 네네네. 있었어요. 뭐 지난 4일에 나온 그 더 힐 조사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왔는데 네. 이건 역시 오차 범위 내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어느 쪽에 이렇게를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한다. 정말 몇 표 차이 안 나게 이길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나온 그 네이트 실버 그 유명한 통계학자죠. 네. 뭐 족집게 예측가 이렇게 하는데 네. 어제 밤에 이제 근소한 차로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는데 승률이 50.015%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봐야 되는 저도 그럼 해리스가 네이트 실버가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으면 이거 맞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50.015% 이거는 정말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실버도 이렇게 얘기해서 동전을 던질 때 네.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5%래요. 그거보다도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동률이고 모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오리무중이네요. 계속 네. 얘기를 할수록 네. 개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점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7대 경합주들 개표 결과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직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에서는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네.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일부 주에서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네. 개표가 중단된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봅니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재검표 가능성인데요. 예. 24개 주하고 워싱턴 DC에서 특정 표착 뭐 예를 들면 0.5% 포인트 이하일 경우 뭐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맞으면 자동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동 재검표를 하게 되거나 또는 패배한 후보가 또 이거 재검표를 요구할 경우 이럴 네. 때는 아무래도 또 개표 작업이 길어지겠죠. 더 길어질 수밖에 네, 네. 없고 그렇게 되면 좀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지난 2000년 대선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플로리다 주가 문제였었잖아요. 네. 그때 0.5%포인트 차였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두고 법적 공방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네. 약 한 달 만에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진행되는 게 선거인단은 538명인데 과반이죠. 270명이 이제 네. 이상을 얻어야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동수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네, 이런 가능성도 지금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죠. 네.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인단이 이제 동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경합주 7개 경합주 중에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이 이겼었던 4개 네. 주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주를 해리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2개 펜실베이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트럼프가 가져가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주의 개표 결과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2개 주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고 득표율로 선거인단을 배분하거든요. 네. 그 미국의 전체 주에서 이게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닌 주는 딱 이 2개 주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2개 주는 선거인단 중 2명은 지역별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1명씩 배정을 하는데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선거인단입니다. 그럼 그 중에 2명은 지역별로 득표율이 높은 사람에게 1명 배정하고 또 나머지는 또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오마하 등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해리스를 또 많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1명을 지난 2020년에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인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만약에 선거인단을 1명을 얻게 된다면 네. 정확히 이 동수 269대 26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원 하원에서 대통령 부통령 선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같아지면은 네.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상원에서 이제 부통령을 뽑고 네.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례는 1824년 그 수정헌법 개정 이후에 딱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이듬해 1825년에 있었는데 그때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하원 투표로 선거로 이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상하원의 이 의원 의석수가 달라지면은 상원과 하원의 그러니까요. 그 당선자가 소속 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조합이 좀 네.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대선과 함께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의회 선거 결과가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현재 상하원에서는 각각 민주당과 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네. 아주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초반 개표 결과를 지금 보면은 네. 상원 모두 공화당의 의석수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네. 지금 현재 개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 현장 투표만 먼저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해서 그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 상황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원 같은 경우 임기 6년이고 총 100석인데 이번에 그중에서 34석의 의원들을 새로 뽑습니다. 네. 이 중에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인데 민주당이 상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네. 대부분 좀 경합 지역이거나 또 공화당 강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반면에 공화당은 지켜야 할 한 의석이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무난히 지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나 지금 초반 개표 결과가 쭉 유지가 된다면 공화당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최상신하는 경합 지역 7석을 확보하고 또 그래서 50석을 또 이렇게 총 차지해서 이제 50석 여기서도 동률을 만드는 게 지금 목표라고 네. 하는데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네.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50대 50 되면은 그러면 무슨 중요한 투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까지도 여러 사례에서 봤지만 이렇게 되는 대결은 상원 의장직을 네. 하고 있는 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죠. 그렇군요. 하원의 경우는 지금 하원도 지금 초반 개표 결과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전체 다 새로 뽑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 2년인 하원 의원 전체 의석 435석을 전부 새로 뽑습니다.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그다음 공석이 3석이어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초박빙세예요. 그래서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최근 이제 집계에 따르면은 공화당이 현재까지는 추세로 봤을 때는 201석을 확보해서 민주당 192석보다는 좀 앞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경합 중인 의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42석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 지금 현재 초반 추세로 봤을 때 선거인단수에서 이제 트럼프가 확보한 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상하원 초반 개표에서 다 앞서 나가고 있기 다 때문에 공화당이고. 예, 이게 공화당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추세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수도 네.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고 네, 네. 보이지만 아직은 이제 요두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전망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네. 자, 이 트럼프 해리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먼저 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뭐 누가 이기던 간에 미국사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정세, 뭐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전환점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지금 문제는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네. 미국 사회가 통합보다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뭐 국제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또 신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고 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전 바이든 정책에서 다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뭐 해리스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죠. 맞아요. 네. 최초의 여성 대통령, 네. 최초의 이제 아시아계 흑인 대통령 당선의 역사를 쓰게 될 건데 네.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만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저는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됐었을 적에는 정말 이제 시대의 변화 또는 어떤 지금은 이럴 만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부각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최초 여성 대통령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여성이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이제 조금 그렇게 과거처럼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네. 정책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